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도 전에 가난한 시댁을 무시하고 들었던 예비 동서에 관한 사연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죠. 가난이라는 것은 그만큼 해결하기 힘든 것이고 분명 자식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까지 가난할까요? 그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집안이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를 못하십니다. 20평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은 시동생과 방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20평대라고 해도 방 3개 정도로 만들지만 구 아파트는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었으니까요. 처음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간 날 시어머니는 제게 참 미안해 하셨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시댁이라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곳에 초대를 해서 면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사는 게 좀 그렇죠. 사는 모습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밖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저 녀석은 눈치도 없이 그래도 집에서 인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안 그래요? 암튼 이 누추한 곳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아들의 짝이 되어준다 하니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해요. 탈나지 않게 우리 서로 잘 노력해 봐요. 물론 내가 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고상하고 단정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뵈니 남편의 선량한 눈매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인상만큼 목소리도 단연 고우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끄러우시다니요. 이제 이 집안 식구 될 사람인데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다 섭섭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되게 말씀 편안하게 하세요. 솔직히 딸 같은 며느리는 되어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도 어머니 사이에서 탈이 나지 않은 며느리가 되어보도록 노력할게요. 저를 식구로 받아주셔서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시동생도 저를 매우 환영해 주었고 그들의 열렬한 지지에 절로 어깨가 우쭐거리더라고요. 만일 그 누구라도 저희 시댁 식구들과 한마디 말을 섞어 보신다면 이 사람들 참 선한 사람이구나. 속물근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먹었어요. 서로 도움이 되고 살가운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겠다고 말이죠. 결혼 후 시부모님들은 일체의 간섭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왜 바쁜데 전화를 했냐고 하셨고, 만일 제가 뭐 하나라도 사드리려고 하면 다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시는 그런 분들이셨죠. 게다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던가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아마도 제가 시댁이 너무 편했는지 아니면 버릇이 없었는지 몰라도 글쎄 거실 안마 의자에서 안마를 받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한참 꿀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제 눈앞에 뭔가가 아른거렸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손이었어요. 안마 의자가 거실 창문 옆에 있었던지라 제 얼굴로 햇볕이 들어왔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혹시나 자고 있는 제가 햇볕에 낄까 싶어 손차양을 해주시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마 1시간 넘게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제 옆에서 어정쩡한 포즈를 하시며 제게로 달려드는 햇볕을 막아주고 계셨던 것이었죠. 이 정도로 저희 시부모님들은 저를 아껴주셨고 저를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시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존경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넉넉하지 않은 시댁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결혼을 하면서 당연히 시댁의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을 해드리자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시댁을 생각하는 제 마음만 받겠다고 하더군요. 당신 착한 마음만 받을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형편은 넉넉하지 않으시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이신 분들이야. 재벌 저리 가라라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내가 약속을 받아내신 것이 있는데 바로 결혼하고 나면 네 집안에만 신경 쓰고 부모님들한테는 신경 쓰지 말아 달라는 거였어.
나는 무슨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알겠는데 당신은 모르겠어? 사실 시댁이 가난하면 며느리들이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잖아. 그런 부담감을 자식과 며느리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지론이시지. 그러니까 그냥 당신 마음만 받을게. 만일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다시 돌려주실 분들이야. 나한테도 항상 그러신 분들이었거든. 만일 정말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고 우리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다시 당신의 착한 마음을 꺼내주길 바래. 그 전까진 우리 집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기가 계속 신경 쓴다는 걸 아신다면 또 그거 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이 더 신경 쓰실걸? 저희 시부모님들은 그러셨습니다. 간섭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단 한 번 용돈을 달라는 말씀 한 번 없으신 그런 분들이었죠. 오히려 제게 용돈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결혼하고 첫 제 생일 때 두 분이 돈을 합쳐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제게 20만 원을 건네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어 가는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으시고 제 생일이면 제게 용돈을 주시고 계신답니다. 게다가 제 생일은 음력이었었는데 그래서 제 친정 부모님은 제 생일을 잊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시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제 생일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만일 시부모님의 편의를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을 땐 마치 우렁각시가 된 것처럼 시부모님들이 집을 비우셨을 때 재빠르게 설치를 하든 들여놓든 해야 한답니다. 아가, 이게 뭐니? 정말 필요 없다니까. 니들의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해놓니?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 얌체같이 빼먹는 그런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아. 도와주지도 못하는 입장이라 항상 그게 미안한데 왜 자꾸 이런 걸 하는 거니?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니들만 잘 살고 니들 필요한 것에만 돈을 썼으면 좋겠어. 바라지도 않으시고 항상 본인들의 주머니에서 제게 꺼내주려고만 하시는 우리 시부모님들. 당연히 저는 그분들께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이런 우리 시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으시는 일이 생겼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좀 더 조져놨었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바로 저희 시동생이 데리고 온 예비 동서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한다 하지만 예비 동서라는 사람은 아예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본인 부모 욕먹이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동생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본 적은 없었지만 시동생의 됨됨이를 믿었기에 좋은 사람이면 얼른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했었죠. 끼리끼리 만난다고 당연히 시동생과 비슷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동생이 여자 경험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순진했던 거였는지 아주 불려시 같은 것한테 제대로 걸려 들었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불려시면 여자로서 충분히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비 동서라는 사람은 불려시에다가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지 멋대로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버릇도 없고 어른들 앞에서 말도 가려할 줄 모르고 암튼 인사 온 그 날부터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워낙에 시댁 식구들 성격이 세상에 못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라 예비 동서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도 다들 그냥 듣고만 있었더라고요. 속이 답답해서 터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그렇게 매너 없고 예의를 밥 말아먹은 여자 처음 보았었네요. 시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며 마침내 예비 동서될 사람이 인사를 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까지 참석을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까 싶어 저희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너무 기대되었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설레임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아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밤 10시가 되어서도 전화가 오질 않았어요.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넘으면 거의 졸도 직전에 이를 정도로 그 시간에는 꼭 잠을 주무셔야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무시다 깬 목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어인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는 잘 한 것이냐고, 인상은 어떠하냐고 캐묻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시기를 주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직감으로 말이죠.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감이 좋지 않은 느낌인데. 인사 온 여자친구가 좀 그래요?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보네요. 첫 술에 배 부르겠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익혀가면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인사성도 밝고 아주 명랑한 친구더구나. 그래,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겠니? 본인들이 좋다면야 우린 아무 상관없지.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기운 없는 목소리신 건데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라고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제게 둘러대셨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시어머니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혼한 후 그런 힘없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필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저는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시동생 역시 대답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예비 동서라는 사람이 시댁에 인사를 와서 저희 시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준 듯 했습니다. 아니, 이건 상처가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짓거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뭐 다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그 여자분이 틀릴 만한 건 아니니까. 당신이란 사람이 특이한 거지. 어떤 여자가 넉넉하지 않은 시댁을 반가워라 하겠어. 뒤에서 얘기하는 것보단 차라리 앞에서 얘기하는 게 더 낫다고 부모님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 솔직하잖아. 어른들 기분 고려하면서 신경 쓰며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어. 에이, 그래도 돈이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진 알기 때문에 나도 조금 씁쓸하긴 하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예비 동서라는 여자는 시댁에 와서는 우선 시댁의 첫 번째로 작은 집에 놀렀다고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작은 집에서 결혼하기 전 형까지 함께 살았었던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작다 보니 당연히 화장실도 작을 텐데 본인이 볼일을 봐야 하니 시부모님이 잠시 밖에 나가 계실 수 있냐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 하더군요. 이야기 듣는데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냐고 믿을 수가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쓴 웃음을 지으며 다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비 동서라는 사람의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했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시니 그 예비 동서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암캐 한 마리 간 거 가지고 무슨 안타깝겠어요. 전 아무 상관없는데 저희 부모님은 좀 그래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간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 본인 할 말들 당당하게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저런 식을 과연 당당하다, 자신만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부모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생각이라는 것을 밥 말아 처먹어 버린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가 아닌 혼사가 오가는 그런 사이였었는데 미래의 시부모님이 될 것이고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그 사이에서 오갈 대화의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그런 사이가 아니더라도 저는 지금껏 살면서 저 정도로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멋대로 표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네요. 그러다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점을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설마라는 말이 절로 나왔었죠. 그리고 결혼하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이 있다고 했대. 절대로 자기네 결혼하고 나면 민폐 끼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 하더라고. 어머니가 우리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 여자분이 막무가내였었나 봐. 믿을 수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은 해놓고 나중에 손 벌리는 게 가난한 시댁들의 특징이라고 했다나 뭐라나. 나도 이 말 듣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긴 하더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을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넘치는 분들이신데
이번에 그런 몹쓸 일을 당하신 것 같더라고. 마음 고생이 되셨겠지. 그런데 혹시나 당신한테 말하면 오히려 당신이 더 속상해 할까 봐서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 암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젊은 여자한테 제대로 봉변 당하셨더라고. 그래서 시동생은 그 여자와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시동생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들 뜻 또한 그랬다고 했고요. 미치고 팔쩍 뛰겠더군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인연의 머리채를 다 뽑아서 대머리를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멋대로 함부로 짓거렸던 그 주둥이를 조사 놓던지 무슨 수를 써야만 했습니다. 감히 집까짓 게 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 처먹은 년이길래 선도 넘고 담도 넘는 건지 그 낯짝을 봐야만 겠더라고요. 그 전에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시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일을 본인 부모님이 당하셨는데 당장 헤어져야지 결혼이라는 끄트머리를 아직도 잡고 있는 것이 말이죠. 이 남자들은 순한 것이 아니라 바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고.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난 지금 이렇게 열이 뻗치는데 당신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고. 남편은 제게 진정을 하라고 했고 물론 본인도 기분은 나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었으니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 중에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곡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주 대단한 선배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부부와 만남을 시동생이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푹푹 갈았어요. 한마디라도 실수를 하는 날엔 바로 뛰어들겠다는 기세로 말이죠. 그주 주말 시동생은 정말 저희 부부와 예비 동서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여자는 처음에는 조신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순하고 연한 무처럼 생긴 두 남자 사이에 표독하고 성깔 있게 생긴 여자가 한 명 있었으니 아마도 분위기를 살핀 것이었겠죠. 여자는 남편에게 들었던 것처럼 정신나간 소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표정 관리를 했고 그리고 제게 형님이라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하며 조잘댔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시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여자가 대뜸 제게 그러더군요. 살살 눈웃음을 치면서 말이죠. 솔직히 결혼하니까 어떠세요? 땡땡씨한테 들었는데 여동생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저를 여동생이라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조언 좀 해주세요. 무슨 조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도 아직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초짜나 다름없는데 제가 조언을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확실한 건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동생도 제 남편처럼 여자를 워낙에 위하는 분이라 아마 남자들 흔히 있는 문제들로 속 썩이는 일은 없지 싶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미 땡땡씨는 저라면 환장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시부모님들 말이에요. 사실 제 친구들은 지금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아주 난리예요. 돈 없는 집에 시집 가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 말이죠. 물론 시댁 덕볼 생각은 없지만 시댁이 너무 꿀리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지금이 안 그런다 하지만 나중에 100% 빌붙을 거라고, 아니,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만일 그런 시댁이 아니라 평생 부담 안 주는 시댁이라면 본인들 손에 장을 지지겠다나요? 그런 시댁은 세상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인사드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작은 집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하시기 전에는 4명이서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와, 끔찍 그 자체다. 안 그래요? 저 또한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에게 처음 들었던 말이 바로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면목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가난, 넉넉하지 않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대상이 많은 시댁 상황이라면 당연히 반가워할 며느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사람 나름 아닐까요? 저런 환경을 가진 시댁들은 항상 부담이 되고 빌붙고 눈치 없이 뜯어가기만 하는 걸까요? 저희 시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것들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없는 돈을 탈탈 털어내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고귀하고 신성한 마음을 알기에 자식들이 알아서 봉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자식들에게 기대기만 하려는 부모님들만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흑백 논리로 일반화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실 쪼개며 제게 동조를 구하는 듯 이야기를 하는 여자의 입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 있는 물잔에 물을 확 끼얹어 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저희 시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면서도 뼈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지 주제가 똥인데 감히 보석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 조심하라고 해요. 어디서 장을 지지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대요. 아가씨, 돈 많고 빵빵한 시댁이었으면 좋겠죠?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차도 한 대 턱하니 사주고 더불어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명품백 팍팍 가슴에 안겨주고 그쵸? 대신에 간섭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나 보네요. 우리 시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분명 결혼하고 나면 이거 빌부터 먹을 텐데 그래서 각서도 쓰자고 했고 그렇게 싸가지 없게 툭툭 내뱉듯 이야기했어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편안하게 이야기할게. 감히 너같이 수준 떨어지는 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욕되게 한 거였니?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지 그리고 지금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너 그렇게 얍삽하게 살지 마. 너는 네 위에 사람 없어? 아니면 니네 집이 그렇게 대단해? 남을 비난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냐고. 너 같은 애들이 바로 애미애비 욕먹인다는 거야. 네가 결혼을 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그런데 나는 너를 내 동서라고 인정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썩은내 나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내가 좀 예민하거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내가 너한테 약속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건 너 만약 내 동서가 된다면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우리 시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혹시 너한테 빌붙을까봐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나란 사람이, 형님이란 사람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그걸 더 걱정해야 할 거야. 기대해. 단단히 미치게 해줄 테니까. 너의 정신을 개조시킬 때까지 말이지. 이 정도면 조언이 되지 않았어요? 암튼 선택은 아가씨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시동생이랑 잘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감히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제 시부모님을 제 앞에서 비난을 하다니 이 여자가 정신이 제대로 나갔었던 거였죠. 저는 시동생에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부모 욕먹이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일 다시 한 번만 네 부모 우스운 사람을 만들면 그때는 형수의 매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여자는 저의 동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매일 바지에 똥 지릴 때까지 제가 괴롭혔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서웠던 건지 아니면 시동생이 제가 무서웠던 건지 몰라도 저를 만난 뒤 둘은 얼마 후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가진 거 없고 가난한 시부모님이면 그렇게 극혐입니까? 뭐 돈 없는 게 죄라도 되나요? 나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분들도 내게 바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순 없는 걸까요? 무조건 왜 시댁은 뜯어가려고만 시집살이만 시키는 존재로만 각인이 되는 건지 아마 억울한 시댁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들들, 여성들 인권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제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자들에게만 좀 절절 매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니들 보면 욕되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여자들은 알아서 좀 쳐낼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피와 살을 뜯어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도대체 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리고 도대체 왜 여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